예, 안녕하세요. 이현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좀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우리 이제 유체역학 간단하게 처음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1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 중력 단위에서 절대 단위 바꾸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이제 차례차례 나오는 거죠. 힘,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동력, 그 다음에 압력까지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나간다라는 거. 이렇게 순서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이론적인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차례차례 나간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힘이에요, 힘. 예. 예. 자,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F로 정의를 하죠. 예. F로 놓고 단위 면적당 받는 압력을 우리는 힘이라고 하죠. 힘. 예. 어,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네요. 자, 압력을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압력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힘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F는 압력과 면적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힘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식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 따라서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라는 식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식은 우리가 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식이다. 그러면 중력을 고려한 힘은 뭐냐? F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준 거죠. 자, G를 곱해준 게 힘이다. 그래서 F는 요거를 단위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질량의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이죠? 네. 킬로그램이고요. 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뭐죠? 네. 9.8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자승이다. 네. 그래서 중력 단위로 표현된 거죠. 여기에 킬로그램 폴스는 킬로그램의 9.8 곱하기 킬로그램 미터 세크 자승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배웠죠? 뉴턴이다 라고 했었죠. 절대 단위. 그러면 1kg 폴스는 뭐다? 9.8 뉴턴이다. 그래서 요거 절대 단위에서 중력 단위로 바꾸는 키포인트가 요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밀도를 절대 단위, 중력 단위 뭐 다 바꿔봤죠.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 밀도식을 정리를 이거를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고요. 그죠? 그럼 바로바로 밀도 단위 환산을 위해서 이 킬로그램 폴스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밀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라는 밀도 단위가 나오면 킬로파스칼의 단위를 지우고 수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바로 대입을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밀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1g 퍼 세제곱미터. 이거 밀도잖아요. 그죠?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 소방은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천으로 하는 거. 1000kg 미터 3승.
같은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같은 거 우리가 아까 중력 단위로 표현했던 거 뭐였나요? 102에 102에 킬로그램 폴스에 세크 자승의 미터 4제곱이었다. 그죠? 그리고 요거에다가 9.8 또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000으로 낸다. 그죠? 네. 그래서 뉴턴 세크 자승의 미터 4승. 이게 물의 밀도예요.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요 네 가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네. 자, 밀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중량이 있죠. 비중량이라고도 하고 중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중량은 9.8, 9.8 중력 가속도를 고려한 뭐 무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밀도와 중량은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틀린 개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중량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죠? 중량 단위? 1000 이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밀도도 1000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엄연히 다른 물리량이에요. 다른 물리량. 이거는 중량이고 얘는 밀도고. 알았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밀도 로라고 표현을 하고 비중량은 우리가 감마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게 요것 마찬가지로 1 9g 폴스 세제곱미터 사용 가능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중력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절대 단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킬로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키포인트 뭐 했었죠? 1kg 폴스는 9.8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자, 그거를 9.8kg 미터 퍼 세크 자승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고요. 그러면 9.8 곱하기 1000이 되겠죠. 그러면 9,800 그죠? 9,800 맞잖아요. 그죠? 9,800 적어 보자고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자승에 곱하기 미터 3승 퍼 1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9,800에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 세크 자승이 나오죠. 그래서 비중량의 절대 단위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비중량의 절대 단위는 요거다. 알았죠? 자, 절대 단위는 비중량의 절대 단위 요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뉴턴으로 한번 SI 단위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1kg 폴스가 9.8 뉴턴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 9.8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9,800 뉴턴 퍼 미터 3승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9.8 3개 해주게 되면 9.8에 킬로 뉴턴 퍼 미터 3승도 나옵니다. 그죠? 왜 이것까지 하냐 하면 나중에 킬로파스칼의 단위를 수도로 바꿀 때 요거를 사용하면 아주 편하다고요. 어쩔 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 압력 수도할 때 요게 수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터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문제에서 이 압력을 뭐 10kPa로 주어졌다. 그러면 요걸로 바꿔줘야지 계산이 편하다고요. 그죠? 그러면 압력이 10kPa이 주어졌으면 비중량은 뭘로 넣어야 되느냐.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요거 넣으면 엄청 헷갈리겠죠. 그죠?
1000을 여기다가 그냥 넣게 되면 단위 환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걸 10이라고 놨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10 킬로파스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자승이랑 같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앞에 키로가 붙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10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를 수도 미터로, 값이 미터로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이 비중량에는 어떤 거를 넣어줘야지.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왔던 비중량 중에 어떤 걸 넣어야지 미터가 바로 나오나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여기다가 9.8 킬로 뉴턴 미터 3승을 해주게 되면 미터 바로 나오네. 그죠? 요렇게 요거를 알게 되면 요 수도 바꿀 때 단위가 편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암기를 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네. 또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만 있습니까? 만약에 압력의 문제가 킬로그램 폴스 퍼 미터 자승이라는 압력 단위를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 비중량에 9.8 킬로뉴턴 미터 3승 요걸 넣어주면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미터가 나오게 쉽게, 그럼 빨리 머리로 다 계산해서 요거 넣으면 나눠주면 바로 미터 나오는구나. 요런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차피 9.8 요거나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알고 계시라. 그래서 중량은 알아야 될 게 요거, 그 다음에 가끔씩 요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절대 단위도 알아두셔라. 절대. 알았죠? 9,800. 됐죠? 그리고 밀도는 요 4개를 꼭 알고 계셔라. 그리고 중량과 밀도와의 관계를 이제 알아야겠죠. 요 식을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감마 비중량은 밀도 곱하기 G다. 알았죠? 요런 관계식이 있다. 알았죠? 그래서 요런 관계식이 있는데 밀도는 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량은 요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밀도와 중량 관계를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했으니까, 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1이에요. 1. 1을 우리가 단위로 SI 단위로 와트라고 적죠. 와트보다 에너지 단위 줄을 많이 사용하죠. 줄. 그래서 제가 이거 필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1이라는 거는 역학적인 에너지다.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역학적 운동 에너지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 이런 게 역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학적 운동 에너지를 열량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1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이 역학적 운동 에너지를 열량으로 바꾸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내가 1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열량을 소비를 한 것까? 그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줄의 어떤 실험이라고 했죠? 열량계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열량계에다가 네? 이 프로펠러 묶어 놓고 여기 추를 이렇게 넣고 추를 쭉 내려요. 여기는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물이 있고 예? 그다음 온도계 여기다 꽂아 놓고 예? 그럼 추가 쭉 내려가면 여기 프로펠러가 둥둥둥 돌아간다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가 이 물의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그죠? 그럼 물의 온도가 얼마큼 올라갔을까? 이거를 줄이 계속 실험을 통해서 식을 딱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러면 1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 보면 1이라는 거는 힘에다가 예, 간 거리, 변이를 한 거죠. 변이. 예, 벡터 값이라는 거죠. 변이. 그냥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fs. 예. 그래서 요거를 단위로 표현하면 뭡니까? 거리는 미터고 힘은 뉴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뉴턴 미터라고요. 단위가.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뉴턴 미터라는 거를 우리가 SI 단위로, 이걸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걸 SI 단위로, 그러니까 뉴턴 미터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을 하니까 요거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위로 만들자. 그래서 요거를 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줄. 그래서 1줄은 1뉴턴 퍼 1뉴턴 미터다.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열량계 실험을 통해서 1줄은 열량의 단위인 칼로리로 변환이 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1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라고 했었죠. 예. 예. 그러면 1칼로리는 어떻게 되나요? 나눠주면 되겠죠. 약 4.18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열량과 에너지를 변환하는 식, 요거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1에서는. 알았죠? 네. 1은 힘에다가 간 거리를 곱한 건데 그거의 단위는 줄이다. 근데 줄은 역학적 에너지로 뉴턴 미터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열량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열량의 단위는 우리가 칼로리를 사용하고 1줄은 0.24 칼로리가 되고 1칼로리는 4.18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됐죠? 1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1. 그 다음에 1 다음에 나오는 게 3번 동력이에요. 동력. 힘 1 동력이에요. 동력은 뭐냐 하면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시간당 1일 요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T분의 1은 FS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실제 단위로 표현하면 세크. 시간의 단위 세크도 되고 민도 되고 다 돼요. 그죠? 힘은요. 뉴턴 미터. 이렇게. 요게 동력이에요. 동력. 자, 그런데 우리가 단위로만 바꾸면 요 뉴턴을 우리가 킬로그램 폴스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킬로그램 폴스 미터 세크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동력에 대한 계산 문제를 구하면 거의 다 킬로와트를 물어보잖아요. 수동력, 축동력, 전달 동력이 다 이게 킬로와트로 물어본다고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호스 파워, HP, 그다음에 PS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다 이거 킬로와트를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동력의 단위는 요건데 요거를 어떻게 킬로와트로 표현을 할까? 그러면 변환되는 식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1와트는 킬로와트로 할게요. 그냥 1킬로와트는
102 kg 폴스 미터 퍼 세크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식에 우리 동력 구하는 식 네. 동력 구하는 식 감마 QH가 있었죠. 네. 여기다가 항상 우리가 102로 나눠주잖아요. 그죠? 이게 수동력이에요. 지금 수동력. 근데 여기에 단위는 킬로와트다. 102로 나눠주는 이유가 왜 102로 나눠주냐? 요거를 한번 단위로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비중량이니까 우리 가장 쉬운 거 킬로그램 폴스 미터 3승이죠. 숫자는 안 적을게요. 그죠? Q는요. 미터 세제곱 세크고요. H는요. 미터죠. 지워보자고요.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는 킬로그램 폴스에 킬로그램 폴스에 미터 세크 이렇게 남네요. 그죠? 요거와 요거 단위가 남잖아요. 그죠? 요런 단위가 나오는데 요거를 동력 단위로 바꿔 주려면 102로 나눠주면 요걸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결론은 뭐냐 하면 102로 나눠주는 거는 단위를 킬로와트로 변환시켜 주기 위해서 102로 나눠주는 거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력이 나왔으니까 또 우리가 동력 구하는 시기에 9.8 QH 9.8 QH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효율로 나눠서 뭐 전달 동력은 이렇게 하는데 이 9.8은 왜 나온 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요 감마가 1000이잖아요. 1000분의 100이 나눈 게 9.8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100이 안 쓰기 위해서 9.8 놓은 거고요. 그리고 0.163 QH 이런 공식도 있죠. 예. 예. 자, 이 식은 뭐냐 하면 요 Q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세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방수량 했을 때 리터 퍼 민을 많이 사용하죠. 민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분을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리터는 쉽게 미터 3승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죠? 어떻게 바꿔요? 10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요 Q의 단위가 뭐냐 하면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요거의 이 Q의 단위는 미터 3승 퍼 민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 단위는 미터 3승 퍼 세크래니까요. 60을 나눠준 건데 9.8에다가 60을 미리 나눠준 거예요. 9.8 나누기 60 딱 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대신 단위가 요걸로 변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말고 요거만 쓰세요. 요거만. 네. 이거만 쓰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가장 깔끔해요. 헷갈리지 않고.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동력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가 압력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힘 1, 동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자,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죠. 압력. 자, 압력은 우리가 P라고 많이 사용하죠. P. 예, 프레셔의 약자죠. 프레셔의 약자.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무게. 이 힘이라는 거는 힘도 될 수가 있고 무게도 될 수가 있고 중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요 F를 중량 단위로 바꿔보자고요. F는 MA 이거 넣으면 안 돼요. MA 요거는 절대 단위잖아요. 근데 중량은 중력 단위를 넣어줘야 되니까 면적에다가 mg를 넣어줘야 돼. F는 mg. 네. 이렇게 넣어줘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밀도 공식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밀도는 뭐였죠?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그래서 부피, 이거 속도하고 좀 표시가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그죠? 네. 그러면 질량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질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되나요? 요거 여기로 넘어가니까. 그죠? 네. 요렇게 정리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질량을 여기다가 집어넣자고요.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 면적에 밀도에 부피에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여기서 부피를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죠? 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죠. 맞잖아요. 면적 곱하기 높이. 그거를 수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면적을 우리가 A라고 놓고 높이는요 우리가 H라고 놓죠. 네. 요게 부피잖아요. 요게 부피. 그러면 A 곱하기 H를 요거 대신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면적의 밀도에 A 곱하기 H 나오죠. 요게 부피잖아요. 면적 곱하기 높이, 부피. 그죠? 네.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네. 이거 보니까 면적이 지워지네요. 그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로 G H 이렇게 남죠. 우리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면 뭐라고 했죠? 비중량 감마 H가 되는 거예요. 즉 결론. 자, 압력은 면적분의 힘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로지 H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감마 H라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것은 면적에 대한 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근데 높이에 따른 거다. 비중량이랑은 높이차. 그래서 위로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 대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구라고 보면 사람이 있어요. 뭐가 눌러주고 있어요? 공기라는 기체가 우리를 계속 눌러주고 있잖아요. 이게 대기압이잖아요. 이게 대기압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 높이에서의 대기압하고 여기에서의 대기압 중에 어떤 게 높을까요? 당연히 여기가 높겠죠. 왜냐? 높이 차가 있는 거, 높이 차.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밥 짓고 이렇게 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밥이 막 설 있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은 높이와의 함수다라는 거.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알았죠?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압력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P는 로지 H, 감마 H라는 거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표준 대기압. 그리고 공기가 누르는 이 압력은 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냐. 이거를 우리가 1atm이라고 정의를 하고 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수은주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죠. 그 필기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수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보니까 수은주가 진공 상태에서 그 높이가 76cm가 올라가더라. 예. 그래서 76cm Hg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밀리리터로 나타내면 760ml Hg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예. 또 요거를 물로 표현을 하면, 물, 수도. 수온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실험을 하면 물은 얼만큼 올라간다? 10.332m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압력에 대해서 미터가 나오면 미터는 압력 단위다라는 거 계속 길이 단위가 아니라 압력 단위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요거를 이제 킬로그램 폴스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1.0332 킬로그램 폴스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미터로 바꿔주면 10332 킬로그램 폴스의 미터 자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요거를 이제 킬로 파스칼로 바꿔버리면요. 킬로 파스칼 101.325 파스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101.325 킬로 파스칼. 그다음에 0.101.325 메가 파스칼.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을 하면서 저처럼 연상을 하면서 암기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3개 앞으로 가면 킬로, 6개 가면 메가. 그러면 헥토파스칼은 뭘까요? 헥토파스칼 2개예요. 2개. 헥토파스칼 3.25 헥토파스칼 많이 들어봤죠? 우리 태풍 올 때 헥토파스칼 많이 온다고 해서. 자, 요거는 뭐와 같죠? 1013.25 미리바. 미리바랑 같다. 이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은 거 바로 나타내면 뭡니까? 바로 1.01325 바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PSI 단위 파운드 스퀘어 인치죠. 14.7 PSI다. PSI라는 거는 파운드 퍼 피트 자승이에요. 파운드 퍼 인치 자승이죠? 죄송합니다. 인치의 자승이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쓰는 거예요. 미국 애들. 파운드 스퀘어 인치 자승. 이거의 약자예요. PSI가. 알았죠? 또 없는 거 있나요? 저는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아쿠 안 했네. 자, 요거하고 10332 미리 아쿠아라는 거는 물의 그리스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미리로 나타나면 요거다.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거예요. 압력 단위가. 자, 단위도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단위가 이 압력 단위니까요. 압력 단위. 다 압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알았죠? 그리고 파스칼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뉴턴 퍼 자석으로 바뀌고요. 그죠? 킬로 파스칼은 킬로 뉴턴 미터 자승으로도 바뀐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요 메가 파스칼은 뭐랑 똑같을까요? 뉴턴 퍼 미리 자승이랑 같다. 요거까지 알아주면 아주 좋죠. 됐죠?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그냥 또 합격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알아야지만 이 압력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초적이었던 거라. 자, 그러면 문제 2번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펌프가 설치된 곳에 흡입 측 배관에 설치된 진공계의 지시침을 보니 500mHg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펌프의 내부 압력은 얼마인지 절대 압력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나왔죠. 근데 대기압은 1atm이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의 계기압이다. 계기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압력계 지시침을 우리가 계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계는요, 대기압이 무시된 대기압을 0으로 놓고 측정한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고, 예. 진공계, 연성계는 진공이랑 계기압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연성계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진공계가 달려있다, 흡입 측에. 그러면 대기압의 빼기죠. 진공은. 예. 빼기 진공압. 요게 절대 압력이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기. 다 아시죠? 이거? 예. 그리고 절대 압력으로 표현되는 식은 뭐가 있다?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관련된 식은 그 P가 모두 절대 압력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 계기압이다. 네. 그럼 PV는 nRT와 관련된 식 뭐 있나요? 보일 샤를에 관한 법칙. P1, V1은 T1은 T2, P2, V2 이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죠. 이때 요 P는 무슨 압력이라고요? 계기압? 아니래요. 절대압이라고요. 무조건. 네. 그래서 절대압이기 때문에 얘는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T는 절대 온도. 네. K. 그래서 PV는 nRT. 그러면 PV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P도 절대 압력이에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식은 다 절대압이고 그 외에는 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P1 감마분의 P1 할 때 요 P는 계기압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헷갈리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네. 자, 그러면 내부 압력, 절대 압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일단 절대 압력을 구해야겠죠? 네.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이 1atm. 예.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위 환산 문제입니다. 예. 진공계라고 했잖아요. 진공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0 mHg를 빼주면 되는 건데 단위가 틀리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atm을 mHg로 바꾸면 1atm이 수은주로 나타나면 몇이라고요? 760 mHg죠. 네. 빼기 500. 단위가 맞으니까 뺄 수가 있다. 네. 그러면 260 mHg가 되네요. 그죠? 그런데 절대 압력의 단위를 뭐로 표현하래요? 킬로그램 폴스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거를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항상 단위 변화할 때 요거 쓴다고 했죠? 네. 762 네. 몇 킬로그램 폴스 제곱 센티미터예요? 1.0332였잖아요. 네. 맞잖아요. 아까 그 압력 단위 쭉 그거 다 알고 있으면 이런 거 너무 쉽다니까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단위 요거만 남으니까 절대 압력 나왔네요. 계산기로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답이 얼마 나오냐?
0.35가 나옵니다. 알았죠? 네. 계산기 누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네. 지금까지 했던 기본 이론 좀 잘 계속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